힘드시죠? 참 안 먹는 애 먹이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은, 방법이 없지는 않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선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2살, 3살 이런 친구는 오히려 조금 더 쉬워요. 내 음식을 가지고 놀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친구들이 조금 더 음식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유식을 할 때 순서를 정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계속 식감으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넣어보고 뱉어보고 한 친구들이 조금 더 음식에 대한 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식재료를 노출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만지고 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걸로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해주면 좀 더 먹는 것이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또 가끔 너무 안 먹는 애들 정말 있어요. 먹으면 토하고 또는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많이 먹는데 싫어하는 것은 정말 안 먹는다 하는 경우는 이 친구가 소화력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제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린 친구들은 다양한 식재료 노출을 통해서 뭐 입자를 작게 한다, 아니면 좋아하는 식기를 쓰게 한다, 음식을 가지고 놀게 한다, 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식재료를 접근을 시켜주고요. 정말 뭐 잘 못 먹고 토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든 아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정성스럽게 마련을 해줬는데 정말 요만큼 먹고 말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니까 엄마는 화를 내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식탁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죠.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일이 돼버리는 집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일단 마음을 좀 놓고, 우리 애는 비위가 좀 작구나, 비위가 좀 작은 친구구나 하고 마음을 좀 놓고, 조금 오히려 좀 작은 양을 줘서 아이가 다 비우게 하고 거기다 한 숟가락을 더 줘서 성취감을 주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식재료에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녹황색 야채 같은 경우 성장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경우는 입자를 좀 작게 해서 섞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갈아서 국물에 넣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음식을 노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화력이 약해서 뭐 자주 체한다, 자주 배가 아픈다, 설사를 한다, 신경통 복통이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음식 노출과 생활 관리와 또는 때때로 필요하면 처치를 해서 관리를 해주면 아이가 그래도 마른 체형이 조금 붓기는 붓고요. 때때로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 꽤나 살이 좋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많이 질문하는 게, 저렇게 안 먹는데 라면이라도 빵이라도 피자라도 막 실컷 먹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데 밀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를 지켜야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먹는 즐거움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맵고 짠맛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정말 건강한 음식을 안 먹게 돼요. 그래서 때때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면 스프를 좀 적게 해준다든지, 면을 미리 삶아서 기름을 빼고 좀 담백한 형태로 먹인다든지 해서 좀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조금씩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해서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의 상황이 또 들어가요. 이제 엄마 아빠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당연히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엄마가 조금 싫어하는 음식도 같이 먹어주는 노력, 또는 옆에서 일부러 너무 맛있다 하고 남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노력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외동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밥을 먹을 때 그 아이가 밥을 먹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밥 먹는 게 이제 부담스럽죠.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같이 먹어주거나 더 맛있게 먹어주거나 했을 때 아이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면서,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애가 마르고 이렇게 되면 통통한 애들, 막 식탐이 있어서 너무 달게 먹는 친구들 보면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처럼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비교를 일단 놓으셔라. 약간 마른 듯이 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식사를 하는 모습 자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오이같이 크는 친구는 오이같이 자라는 거고요, 호박같이 크는 친구는 호박같이 자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고요, 그 안에서 양과 질을 조금 균형 잡히게 먹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체질 개선들을 일반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또 물어보시는데, 어떤 영역에서 그러면 치료를 조금 필요하냐, 치료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그 아이들이 치료를 해줘야 되냐면 3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위가 정말 약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으면 잘 체하고, 조금 먹었는데도 애가 속이 안 좋다, 울렁거린다, 실질적으로 불편감 자체를 입으로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치료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방적으로는 심담 허겁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심하고 여린 친구들이 있어요. 크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릴 때 조그만한 자극에도 겁이 많고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에도 똑같이 반응해요. 엄마 모양이 이상해, 냄새가 이상해, 물컹거려서 이상해. 그리고 낮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은 잘 때 잠도 설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잠을 설치면 그 다음날 소화액의 분비력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민해서 잠을 좀 설치면서 스트레스에 예민한 친구들, 이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음어형이라고 하는데 다 써버리는 친구인 거죠. 소모형의 친구들, 굉장히 자기 에너지보다 더 과잉되게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체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를 15씩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고 뛰고 막 하면 집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소화 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면 소화 효소 자체도 분비력이 떨어지니까 힘도 없고 먹지도 않으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음식 섭취가 적게 되고, 그러면 그게 2차적으로는 뭐 체력 저하나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거든요. 요 3가지 유형, 정말 소화기에 불편감을 호소한다, 또는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잠을 설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입맛이 눈에 띄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열정적이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에너지를 쓴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해서 키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입맛 독감 탕약이 있다든지, 네네. 뭐 침주사요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이 정도가 너무 과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허약하다 하는 얘기는 전형적으로 배골 작은 친구, 작게 먹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한방에서는 양유진식탕, 향사병이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위의 운동 기능, 위하고 장의 운동 기능과 소화 효소의 분비력 자체를 올려주는 거죠. 그런 처방들을 먹게 되면 아이가 치매 분비나 위나 소화액의 분비가 조금 더 좋아지고요. 배가 조금 더 빨리 꺼지기 때문에 엄마 배고파,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심담 허겁형,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뭐 온담탕이라든지 귀비탕이라든지 이런 처방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약을 먹으면 아이가 신통하게 잠을 조금 더 잘 자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가 예민하게 굴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조금 더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음어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체력을 써서 소화 효소마저도 분비가 덜 되는 친구들인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뭐 주겹석고탕, 육미지환탕 이런 처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방들을 먹게 되면 침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이 좀 더 많이 빨리 넘어가고, 입에 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음식이 좀 더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입에 물고 있는 횟수가 줄어들죠. 그리고 아이가 지쳐서 놀고 오면 아이가 너무 지쳐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종이 인형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아이가 걸어가는데 나풀거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꽉 잡히는 느낌이 아니라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단단해 보이고 묵직해 보이고 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조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살찌우는 것에 너무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체질도 정말 있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조금 호리하고 마르면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도 그런 체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이 같은 체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론 조금 더 살을 붙일 수는 있지만 호박 같은 친구로 만드는 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르고 너무 이제 아이가 왜소해 이런 거는 좀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그 친구를 옆집 아이처럼 통통하게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음 편하게 여기서 좀 우리가 아이가 단단하고 조금 더 살이 있어요. 요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걸 통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라서 데리고 왔는데 살이 없어서 살이 찌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약을 먹어서 혹시나 이렇게 마른 친구가 빵 하고 빵빵에 살이 찌면 또 어떡하지? 소문에 들으니까 한약 먹고 어릴 때 녹용 먹고 체질이 변해서 굉장히 뚱뚱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보니까 살은 찌우고 싶은데 또 살이 너무 찔까봐 또 고민하셔서 또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질은 설계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는 변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질이 언제 변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지나서 갑자기 어릴 때는 굉장히 마른 친구가 두껍고 통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굉장히 통통해지던 친구가 초등 1, 2를 지나면서 마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1, 2학년을 지나면서 어떤 자기 체질의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뭔가를 했다 하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되게 안 먹던 친구가 잘 먹기 시작하면 가끔씩 이거를 제한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먹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애가 먹고 싶다고 하면 빵이고 음료고 뭐든 그러니까 막 먹다 보면 정말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서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살을 찌우는 건 건강한 음식으로 찌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너무 늦게 먹는 거, 너무 자극적인 음식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을 찌우고 싶지만 중도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이는 건 좋지만 인스턴트를 적당히 이용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너무 늦게 먹는 야식 같은 경우는 아이가 초등 저학년을 지나면 소화기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야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해서 갑자기 살이 찔 우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